마서린이 눈을 떴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그녀의 첫마디가 이겁니다. 최화영. 그 여자가 날 죽이려고 했어. 30년 동안 딸처럼 키운 사람이 직접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최화영이 숨겨온 아들 강준호가 입을 열었거든요. 제가 가진 최화영의 모든 치부를 넘기겠습니다. 같이 지옥으로 보내주죠. 최화영 본인 아들이 칼을 꺼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마서린을 죽이려 한 진짜 이유가 뭔지 오늘 전부 파헤쳐드립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이 드라마를 이해하려면 등장인물의 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딱 하나의 핵심 비밀을 중심으로 모두가 얽혀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고요? 30년 전 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고 얼굴은 성인이 됐고 기억은 지워진 채로 이 비밀 하나가 등장인물 전부를 하나씩 잠식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최화영은 겉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드림그룹의 핵심 인물, 회장의 신임을 독차지한 여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권력자.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 동안 숨겨온 끔찍한 비밀이 있어요. 그녀는 30년 전 아이를 훔쳤습니다. 남의 아이를 자신의 친딸처럼 키운 거예요. 마 회장의 핏줄이라는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 아이를 자신의 딸로 등록하고 자신의 삶의 방패막이로 사용해온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최화영이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그 아이를 잘 키워줬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없었으면 그 아이의 삶이 더 비참했을 거라고 합리화하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최화영에게는 숨겨둔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강준호. 그 아이의 존재조차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봉인해둔 아들이에요. 최화영이라는 인물이 이 드라마에서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치밀하고 냉정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서린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복잡한 포지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지금 마 회장의 딸로 살고 있어요. 드림그룹의 후계자, 모두의 시선을 받는 위치. 하지만 그녀는 사실 최화영이 훔쳐다 키운 아이입니다. 진짜 이름이 따로 있어요. 진짜 부모가 따로 있어요. 진짜 삶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마서린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드라마의 충격은 마서린이 점점 그 사실에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녀가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설 때마다 최화영은 그 발을 잡아당겨요. 그리고 마서린은 자신도 모르게 위험에 노출됩니다. 드라마에서 마서린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의 죽을 뻔한 상태에서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이겁니다. 최화영. 그 여자가 날 죽이려고 했어. 이 대사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마서린은 더 이상 피해자로만 있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강준호는 최화영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최화영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최화영이 그 사실을 세상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평생 철저하게 무시당해왔습니다. 존재를 지워야 할 불편한 존재로 취급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어딘가에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머니를 기다렸으니까요. 약속한 7시 한강공원. 준호는 생모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최화영은 오지 않았어요. 멀리 차 안에서 아들을 지켜보면서도 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날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자신의 목뒤점 3개를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라는 사람. 오늘 제 마음속에서 죽었습니다. 이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입니다. 준호가 최화영의 적이 되기로 결심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리고 그는 단순히 화가 난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최화영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30년간 쌓인 비밀들을 전부요. 마대창은 드림그룹의 회장입니다. 최화영이 30년 동안 그를 속여왔어요. 손녀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마서린이 사실 자신의 핏줄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에요. 금순아, 요즘 서린이 녀석 눈빛이 예전과 너무 달라. 너도 느끼지 않느냐?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성격까지 바뀌는 게야. 이 말을 들은 양금수는 침착하게 받아넘깁니다. 하지만 마대창은 멈추지 않아요. 양금순이 나가자마자 비밀금고에서 직속 보안팀장 번호를 누릅니다. 하나다. 아무도 모르게 사람 하나 붙여. 지금 서린이로 살고 있는 저 아이 머리카락 확보해서 당장 유전자 검사소로 보내. 양금순을 포함해 집안 누구에게도 절대 알리지 마라. 이 순간부터 마 회장은 더 이상 최화영의 체스판에서 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의 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이 드라마가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구조. 집안에서조차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는 구조예요. 양금수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인물 중 하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마 회장 옆에 충성스럽게 붙어있는 집안 사람이에요. 항상 침착하고 항상 미소 짓고 항상 적절한 말로 회장을 달랩니다. 마 회장이 서린이가 달라진 것 같다고 의심할 때 양금순의 반응을 보세요. 회장님, 큰 사고를 겪으셨으니 독해지신 게지요. 그만큼 우리 아가씨가 강해지신 거라 생각하니 저는 오히려 든든합니다. 완벽한 대답이에요. 의심을 잠재우면서 동시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마 회장이 양금순을 포함해서 아무에게도 유전자 검사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회장도 양금순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양금순이 단순히 충성스러운 하인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는 인물인지 이건 이 드라마에서 계속해서 따라가야 할 질문입니다. 염산월은 최화영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기로 쓰죠. 그녀가 최화영 앞에 나타나는 장면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자극적인 장면 중 하나예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에서 아주 큰 구경거리를 놓쳤다며. 마 회장님이 내가 30년 전 아이를 훔친 도둑년인 거 알면 그 자리가 온전할까? 이 한마디는 단순한 도발이 아닙니다. 염산월은 최화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어요. 최화영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순식간에 최화영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리고 반격이 시작됩니다. 염산월이라는 인물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녀도 완전히 선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화영에 맞서는 동기가 과거에 있고 그 과거가 밝혀지면 이 드라마의 판이 또 한 번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요. 오장미는 이 드라마에서 진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최화영이 숨기려 했던 아들이 준호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최화영이 숨기려 했던 아들이 준호 씨라는 건 우리가 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이 말이 가볍지 않은 이유는 오장미가 그냥 말만 하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태평과 함께 이강혁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했고 커뮤니티 폭로 준비까지 완료했어요. 오태평 찾았다. 이강혁이 병원에 난입해서 난동 부리는 영상 아주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걸 커뮤니티의 드림호텔 사장의 갑질병원 습격으로 퍼뜨릴 준비 끝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드라마에서 독립적인 행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최화영 편도 아니고 마 회장 편도 아니고 자신들만의 목적으로 움직이는 캐릭터들입니다. 이 드라마는 대부분의 장면이 차갑고 계산적인 분위기로 흐릅니다. 그 안에서 강백호는 유일하게 따뜻한 온도를 가진 인물이에요. 서린이 눈을 뜨는 순간 수건을 적셔 이마를 닦아주며 울컥하는 모습. 서린씨, 정신이 들어요? 저 강백호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에서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서린이를 오장미인 줄 알고 곁에서 버텨왔는지가 느껴집니다. 강백호는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동기를 가진 인물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수함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모든 갈등은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30년 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최화영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화영은 그 아이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 회장의 딸로 등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드라마는 그 이유를 아직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서들이 있어요. 첫 번째 단서 최화영은 그 당시 마 회장에게 자신의 입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마 회장의 핏줄을 가졌다고 주장하거나 마 회장이 진짜 손녀라고 믿게 만들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단서 최화영 본인에게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강준호. 하지만 그 아이는 세상에서 지워버렸어요.
이것도 채화영의 전략적 선택이었을 겁니다. 준호의 존재가 드러나면 채화영의 진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단서 염산월이 30년이 지난 지금 채화영 앞에 나타났다는 것. 이건 그냥 오래된 악연이 아닙니다. 염산월은 채화영이 아이를 훔쳤다는 사실을 직접 알고 있어요. 즉, 그 사건의 직간접적인 목격자 혹은 연루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준호가 한강공원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장면. 이 장면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조용하고 그래서 가장 잔인한 장면입니다. 준호는 분명히 약속이 있었어요. 어머니와의 약속. 그런데 채화영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멀리 차 안에서 아들을 지켜보면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채화영의 표정을 보여줍니다. 다가가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눈물도 흘립니다.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 가지 않았을까요? 채화영은 준호의 존재가 드러나면 자신이 쌓아온 30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그 선택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목 뒤의 점 3개를 만지는 준호.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이 드라마에서 이후 모든 준호의 선택을 설명해주는 장치예요. 그 점은 아마도 누군가와 연결된 상징일 겁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 어머니라는 사람. 오늘 제 마음속에서 죽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데 왜 이렇게 서늘할까요? 화가 나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차갑게 결론 내리는 준호. 이 아이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채화영이 병실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온 직후 분노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집기들을 내던지고 일이 생각대로 안 풀린 것에 격분한 상태예요. 이때 염산월이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타이밍이 완벽해요. 채화영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병원에서 아주 큰 구경거리를 놓쳤다며 마 회장님이 내가 30년 전 아이를 훔친 도둑년인 거 알면 그 자리가 온전할까? 이 대사를 들은 채화영의 반응을 보세요. 순식간에 표정이 굳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눈빛이 한순간에 차가운 광기로 바뀌어요. 염산월, 내가 지금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입 조심해. 그냥 위협이 아닙니다. 채화영의 목소리에는 진짜 살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염산월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서 채화영의 뺨을 내리칩니다. 이건 30년치 이자다. 서린이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증거. 내가 곧 마 회장 손에 쥐어줄 거니까 기대해. 30년치 이자. 이 표현이 핵심이에요. 30년 동안 채화영이 무언가를 빚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아이를 훔친 것 이상의 사연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산월 본인이 그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염산월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누군가가 30년 전에 채화영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의 반격. 내 딸 내가 지키겠다는데 누가 참견이야. 그 전에 내 딸 진홍주부터 드림그룹에서 매장시켜줄게. 이 한마디에서 채화영이라는 인물의 진짜 본색이 드러납니다. 서린이를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남의 딸을 무기로 사용하는 이중성. 채화영에게 사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전부 활용 가능한 카드예요. 마대창이 유전자 검사를 지시하는 장면. 이 장면이 충격적인 이유는 마 회장이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의심을 아무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양금순에게도 알리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다. 아무도 모르게 사람 하나 붙여. 지금 서린이로 살고 있는 저 아이 머리카락 확보해서 당장 유전자 검사소로 보내. 양금순을 포함해 집안 누구에게도 절대 알리지 마라. 이 장면에서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첫 번째는 마 회장이 이미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 지금 서린이로 살고 있는 저 아이라는 표현을 봐요. 그는 이미 마서린이 자신의 진짜 딸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드라마에서 집안에 있는 사람 중 아무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 마 회장이 양금순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양금순이 단순히 충성스러운 집안 사람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놓는 장치입니다. 이 비밀 명령 이후로 이 드라마는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구조가 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처음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이후 모든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가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악인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결국 진실이 드러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모든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판을 짜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최화영이 판을 짜고 있는 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어요. 그녀는 30년 전부터 자신의 생존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여왔습니다. 아이를 훔친 것, 아들을 지운 것, 마 회장을 속인 것, 모두 최화영의 설계예요. 하지만 최화영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염산월이 나타났고 준호가 칼을 갈기 시작했고 마 회장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최화영의 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위협을 동시에 막아야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준호는 이 드라마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들, 존재를 지워진 아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준호는 최화영에 대한 모든 치부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의 모든 치부를 알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겁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부터 조용히 정보를 모아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보들을 오장미에게 넘기겠다고 한 것도 단순한 충동적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준호가 세운 계획의 일부입니다. 양금순에 대한 의심은 이 드라마에서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 회장이 양금순을 명단에서 제외하고 비밀 명령을 내린다는 것. 이건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양금순이 만약 위장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최화영과 오래전부터 연결된 인물이라면, 그녀가 지금까지 마 회장 곁에 있으면서 축적해온 정보는 엄청날 거예요. 양금순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조용하게, 가장 긴 호흡으로 무언가를 노리고 있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프롬프트 구조를 보면 단독 범인이 아닌 조직 또는 배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어요. 단순히 최화영 혼자 30년을 버텨왔을까요? 누군가가 최화영을 보호해줬을 겁니다. 혹은 최화영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강혁이 등장한다는 것, 드림그룹이 배경에 있다는 것. 이 드라마의 비밀은 최화영 개인의 범죄를 넘어 훨씬 큰 구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준호가 오장미에게 연락하는 장면. 장미 씨, 저 준호입니다. 제가 가진 최화영의 모든 치부를 넘기겠습니다. 같이 지옥으로 보내주죠. 이 대사를 잘 들어야 해요. 지옥으로 보내주죠라는 표현이 단순한 복수 선언이 아닙니다. 준호는 이미 최화영이 어떤 결말을 맞이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말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호가 오장미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준호에게 오장미는 단순한 협력자가 아닐 수 있어요. 오장미가 최화영과 어떤 과거를 공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준호가 오장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이 선택 자체가 이미 계산된 행동이에요. 최화영이 염산월에게 반격하는 장면. 그 전에 내 딸 진홍주부터 드림그룹에서 매장시켜줄게. 이 말에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최화영은 이미 진홍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염산월의 딸이 드림그룹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위치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최화영은 자신이 공격받으면 반드시 무고한 제3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맞섭니다. 이건 최화영의 오래된 전술이에요. 30년 전 마서린을 훔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남의 소중한 사람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진홍주가 이 드라마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최화영의 이 발언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염산월은 어떻게 반응할지, 이 장면이 이후 드라마의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이 드라마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강백호가 수건을 적셔 마서린의 이마를 닦아주는 조용한 순간. 그때 서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눈을 떠요. 강백호의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서린 씨, 정신이 들어요? 그리고 마서린의 첫마디. 최화영. 그 여자가 날 죽이려고 했어. 이 대사가 충격적인 이유는 내용 때문만이 아닙니다. 마서린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이 최화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문턱에서 기억한 이름. 이건 단순한 고발이 아닙니다. 마서린이 최화영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걸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제 마서린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서린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백호의 주먹이 꽉 쥐어지며 극이 끝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분노입니다. 백호의 분노.
조용하지만 그래서 더 무거운 분노예요. 이 드라마는 이 분노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마대창이 양금순에게 서린이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장면.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마대창이 그냥 지나가는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찰을 양금순에게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양금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 핏줄인데 이렇게 낯설 수가 있나. 마대창은 이 말을 혼잣말로 합니다. 양금순이 나간 뒤에 이건 마대창이 이미 마서린을 자신의 핏줄로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더 나아가 그 의심을 양금순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마대창은 이 집안에서 혼자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미스터리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준호가 어머니를 마음에서 죽이는 순간 목 뒤에 점 3개를 만집니다. 이건 단순한 버릇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점 3개라는 것이 누군가와 연결된 표식일 수 있어요. 신체적 특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되죠. 마서린의 진짜 신원을 확인하는 단서가 되거나 아니면 준호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강준호는 정말로 채화영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그도 어딘가에서 온 아이일 수 있을까요? 염산월이 채화영의 뺨을 때리면서 이건 30년치 이자다라고 했습니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이 대사 하나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요. 채화영은 염산월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갔습니다. 아이를 빼앗아갔을 수도 있어요. 즉, 마서린의 진짜 엄마가 염산월일 가능성. 이게 사실이라면 이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마서린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기억하는 채화영. 그리고 마서린의 진짜 엄마가 채화영을 향해 30년치 이자를 갚겠다고 나타난 것. 염산월의 딸 진홍주가 드림그룹에 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진홍주가 마서린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이강혁이 병원에 난입한 영상을 오태평이 확보했습니다. 이걸 커뮤니티의 드림호텔 사장의 갑질병원 습격으로 퍼뜨릴 준비를 끝냈다고 했어요. 이강혁은 드림호텔의 사장이에요. 드림그룹과 연결된 인물입니다. 그가 병원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렸다는 것. 그리고 그 영상이 블랙박스에 남아있었다는 것. 이강혁이 병원에서 만나려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서린. 아니면 다른 누군가? 이강혁의 행동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행동이었는지. 이 영상이 공개된다면 드림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이 채화영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서린이 채화영이 날 죽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채화영은 자신이 30년 동안 키운 딸을 죽이려 했을까요? 가능성 마서린이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마서린이 자신의 진짜 신원을 알게 됐거나 채화영의 비밀을 알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채화영 입장에서는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보다 마서린을 없애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 마서린이 더 이상 채화영에게 유리하지 않다. 마서린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마 회장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마서린은 채화영의 방패가 아니라 채화영의 약점이 됩니다. 채화영이 그 전환점을 읽고 마서린을 제거하려 했을 수 있어요. 가능성 마서린이 채화영에게 직접 맞서기 시작했다. 마서린이 먼저 채화영에게 도전했고 채화영이 그 반응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채화영이 마서린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이제 증인이 생겼습니다. 마서린 본인이 깨어났으니까요. 이 드라마에서 증거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강혁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준호가 가지고 있다는 채화영의 모든 치부. 하지만 완전한 증거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불완전한 증거들이 쌓이면서 더 큰 진실을 암시하는 구조입니다. 준호가 가진 채화영의 치부. 이게 무엇인지가 이 드라마의 핵심 폭로가 될 거예요. USB인지 녹음 파일인지 아니면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인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이 드라마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을 갈등 구조로 정리해 볼게요. 채화영 vs 염산월. 30년 전 사건으로 연결된 숙적 관계. 염산월은 마서린의 진짜 엄마일 가능성 있음. 채화영은 염산월의 딸 진홍주를 인질로 삼을 준비 중. 이 대결에서 먼저 증거를 내놓는 쪽이 이긴다. 채화영 vs 강준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이미 적으로 돌아선 구도. 준호는 채화영의 모든 치부를 알고 있다. 채화영은 준호의 존재를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 이 대결은 채화영이 방심하는 순간 터진다. 채화영 vs 마서린. 가짜 모녀 관계에서 생사를 건 대결로 전환. 마서린이 채화영의 사리를 인지한 상태. 마서린이 강해질수록 채화영의 자리가 흔들린다. 이 대결의 결말이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마대창 vs 채화영. 마 회장은 아직 채화영을 신뢰하는 척하지만 이미 의심 시작.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 관계가 완전히 뒤집힌다. 채화영이 그 결과를 먼저 막을 수 있을까? 강준호 vs 오장미. 협력 관계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목적. 준호는 복수가 목적, 오장미는 진실이 목적. 이 둘의 목적이 갈리는 순간 변수 발생. 마서린 vs 양금순. 아직 직접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관계. 양금순이 어느 편인지가 이 드라마의 핵심 반전이 될 수 있다. 이 체스판에서 중요한 점은 체스말처럼 보이는 인물이 실제로는 체스판을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서린은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깨어난 순간 이 드라마의 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준호는 버려진 아들처럼 보이지만 이미 자신만의 수를 두고 있어요. 이 드라마가 흥미로운 건 결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채화영이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 잡힌다는 구조가 아니에요. 채화영이 잡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얼마나 많은 진실이 뒤바뀔지가 이 드라마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마 회장에게 직접 전달되면 마 회장은 채화영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마 회장이 30년 동안 속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분노는 채화영 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을 겁니다. 드림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 마서린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요? 마 회장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분노의 일부가 마서린에게도 향할 수 있어요. 준호가 채화영의 치부를 오장미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 이미 오태평과 오장미는 이강영 영상을 커뮤니티에 퍼뜨릴 준비를 마쳤어요. 여기에 준호의 정보가 더해진다면 채화영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드림그룹 안에서 동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도 변수가 있어요. 채화영이 반격할 시간이 있다면 그 반격의 칼날이 준호와 마서린을 동시에 향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은 양금순이 만들 수 있어요. 양금순이 채화영의 편이 아니라면, 혹은 양금순이 마 회장의 편이 아니라면, 양금순이 30년 전 사건의 또 다른 연루자라면, 양금순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 드라마의 모든 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습니다. 채화영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채화영은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로채거나 준호를 차단하거나 마서린을 다시 위협하거나 채화영이 선제적으로 모든 증거를 소각한다면 이 드라마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결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나오는 순간 시청자들의 분노가 다음 시즌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겠죠. 채화영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요. 30년 전 아이를 훔쳤고 아들을 버렸고 마서린을 죽이려 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채화영은 분명히 이 드라마의 빌런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채화영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멀리서 아들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채화영. 그녀가 완전히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채화영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배경이 밝혀질 때 이 드라마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마서린은 분명히 피해를 입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라는 위치가 이 드라마에서 마서린을 수동적인 존재로만 만들지는 않아요. 마서린이 눈을 뜨는 순간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실을 따라가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헤치는 것. 다른 하나는 복수를 택하는 것. 채화영을 무너뜨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이 마서린을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준호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안쓰러운 인물이에요.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존재가 지워지고 복수만이 남은 살. 그런데 이 드라마는 준호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그래야 이 드라마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인간 드라마가 되니까요. 준호의 구원은 어디서 올까요?
마서린일 수도 있어요. 준호가 마서린의 진실을 알고 있고 마서린이 준호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이 드라마의 진짜 감동 포인트가 될 거예요. 최화영은 악인이지만 눈물을 흘립니다. 마서린은 피해자이지만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준호는 복수자이지만 상처받은 아이입니다. 마 회장은 권력자이지만 속고 있어요. 이 드라마의 모든 인물에게는 입체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물을 완전히 미워하기가 어렵고 완전히 응원하기도 어려워요. 그 불확실성이 시청자를 다음 회로 끌고 가는 힘입니다. 시청자는 최화영의 비밀을 압니다. 하지만 마 회장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시청자는 준호가 최화영의 적이 됐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최화영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이 정보 격차가 만드는 긴장감, 빨리 밝혀져라는 조급함과 언제 터지나는 불안함이 공존합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 비밀은 아직 전부 드러나지 않았어요. 30년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화영이 아이를 훔친 것에 누가 연루됐는지, 준호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지, 마서린의 진짜 부모는 누구인지, 이 질문들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이 드라마는 새로운 층위를 드러낼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요. 소름 포인트만 딱 뽑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소름 포인트. 강준호가 목 뒤 점 3개를 만지며 어머니라는 사람. 오늘 제 마음속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한 순간. 이 아이가 이미 적이 됐다는 선언입니다. 소름 포인트. 최화영이 멀리서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지 않는 장면. 최화영은 악인이지만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도 선택은 냉혹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소름 포인트. 마 회장이 양금순이 나간 뒤 바로 비밀 금고에서 번호를 누르는 장면. 이 집안에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걸 회장 자신도 알고 있어요. 소름 포인트. 마서린이 깨어나며 최화영. 그 여자가 날 죽이려고 했어라고 한 순간. 이 대사가 나오는 순간 드라마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소름 포인트. 염산월이 최화영의 뺨을 때리며 이건 30년치 이자다라고 한 대사. 30년 동안 쌓인 무게.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소름 포인트. 준호가 오장미에게 같이 지옥으로 보내주죠라고 한 대사. 조용하고 차갑게 말하는 준호. 폭발하지 않는 분노가 더 무섭습니다. 소름 포인트. 최화영이 내 딸 진홍주부터 드림그룹에서 매장시켜줄게라고 한 순간. 위기에 처하면 무고한 사람을 무기로 삼는 최화영의 본색. 이게 30년 전에도 똑같이 반복됐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드라마 단순한 막장이 아닙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복잡한 관계망,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최화영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선택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시점에서 그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준호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이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그 상처를 무기로 바꾸는 중입니다. 그 무기가 최화영에게만 향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도 향할지. 그리고 마서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가 이제 눈을 떴어요. 그 눈빛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이 드라마의 다음 판을 결정할 겁니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이 진짜 이야기를 놓쳐요. 이 드라마 끝까지 함께 달려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리뷰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 드라마를 파헤칩니다.